안녕하세요. 7월 13일 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식중독이 걸려서 주말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날 시장은 아침에 방송해드렸듯이 강한 반전이 나타났고요. 목요일 날 절대 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 날도 조금은 주춤했지만 목요일부터 반전이 시작됐고, 금요일 날 강한 반전이 나타났고,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있던 종목들 중심에 강한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게 반전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로 인한 극단적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가져온 거의 많은 종목들의 급락이었거든요. 이제 금요일 반전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또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되는, 물론 거래는 계속 집중됐습니다. 거래는 집중됐지만 거래가 집중되고 가격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강한 반전이 펼쳐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역시 개장하면서부터 강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만은 거래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죠. 거래 공방이 치열해지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한 다수의 종목들이 집단적으로 강하게 한두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집단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현상들이 금요일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난주 주간을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보합권이었고, 유럽 시장이 조금 약했고, 아시아 시장은 혼조를 보였습니다만은 홍콩은 강했고, 우리 시장은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이 컸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고요. 우리 시장 그룹을 보면 대형 IT,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의 하락폭이 큰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좀 견조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비교해보면 코스피 지수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급락했고, 목요일 날 살짝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돌려줄 때,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좀 견조했죠. 코스닥 시장 자체가. 목요일도 좀 괜찮았고, 금요일 날 돌릴 때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확연한 차이. 자, 월요일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하락하는 구간. 그리고 여기가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같이 코스닥 지수의 하락이 좀 전개되다가 목요일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그리고 금요일은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IT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6%, 7%대 지수의 움직임과 동일하죠.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하이닉스가 10% 빠졌고, 삼성전기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간 단위로 20% 정도 빠졌고, 지수는 7%고요. 반도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는 너무 많아서, 반도체는 주간 단위로 하락폭은 컸습니다만은 돌려주는 모습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타나더라. 전체적으로 보면 월, 화, 수 급락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 특히 금요일 날 많이 돌렸었죠. 많이 돌리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영역에서 흑자를 처음으로 기록했다라고 발표되면서 파운드리 업체와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들, IP 칩 설계하는 회사들이죠.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그리고 얘네들의 움직임이 반도체보다 월등히 좋아지는, 지난주는 대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 팹리스 업체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선두적으로 움직였던 전공정 업체들, PSK 홀딩스, 유진테크, KC텍, 테스, 원익 IPS 이들 종목들도 강하게 돌렸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는 모습들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강해지는 양상들이었고요. IT 부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와 동일하게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지수랑 비교해봐도 좋죠. 여기도 보면 반도체랑
IT 부품을 같이 비교해봐도 IT 부품도 양호하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는 강한 후반에 강한 반전이 나타나는데, 반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시세의 탄력이 굉장히 가볍게 나타났다. 제가 수요일 날 장중 시황에도 보내드렸고 목요일도 보내드렸는데, 종목들이 밀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연동돼서 동조대가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간다는, 어거지로 빠지는 듯한 양상들이 실제 장중에 표출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거래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되는 양상들을 볼 때 막 주도적으로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막 시세를 압박하고 막 끌고 내려가는 그런 양상들이 아니라 최대한 막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거래 집중되고 막 변동성이 커지고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어거지로 빠지는 듯한 모습들이 지난주 수요일 날 명확하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금요일을 돌릴 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붙어버립니다. 금요일도 오전에 개장하고 나서 살짝 주춤했었거든요. 분위기 보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돌려졌죠.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호가 한 단위로 뭐 10억씩 거래되는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죠. 10억 이상 거래된 종목이 전체 상장된 종목 다 합쳐서 3,000개 정도 되는데 3,000개 정도 중에서 79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791개. 10억 이상 거래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형성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거래대금만 놓고 보더라도. 거래대금 하이닉스가 10조죠. 10조. 삼성전자 5조. 삼성전기 1조. 나머지 거래대금이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무튼 거래가 이렇게 집중되는 과정 속에서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가벼운 종목들, 특히 주로 어디에 있냐면 반도체 쪽에 많죠. 반도체, IT 하드웨어 이쪽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저 회사들이 좋아서, 특별히 좋아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 뭐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 것들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단기간에 컸던 종목들, 그리고 이유 없이 빠졌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온전히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빠졌던 그 하락률이 너무나 컸었다.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외생 변수에 의해서, 시장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막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 보통 일반적으로 급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번에 나타났던 급락은 시장 내부의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매물들이 정리가 되고, 한쪽은 정리가 되고 한쪽으로 쏠리고, 정리가 되는 종목들은 매수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급락을 한 상황. 그리고 그게 지난주 들어서는 막 진짜 정말 마른 수건 짜내듯이 물량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또 빠지면 반대매매는 계속 나오잖아요. 신용을 어차피 쓰고 계신 분들은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 담보 비율 140% 이상 유지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자꾸 빠지면 담보 비율이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메꿔 나가도 또 그 다음날 주가 또 빠지면 또 담보가 부족하니까 또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일단 되죠. 근데 지난주에도 보면, 지난주 목요일 찍게 된 게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금요일은 더 나왔을 거고요. 목요일 날 반대매매가 또다시 1,000억대를 넘어섰습니다. 1,400억이 나왔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도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반대매매 건수는 정말 많았습니다. 목요일도 반대매매 건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반대매매 건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달, 6월달에 1,600억 나왔을 때보다 반대매매 건수는 거의 2배 이상, 2~3배 이상 됐습니다. 제가 아침 동시효과 체크할 때. 건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는 적절했다. 그러니까 정말 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매매 금액을 한번 보면 5월달 한 달 동안 7,000억이 나왔습니다. 7,000억. 그리고
6월달 한 달 동안 반대매매 금액이 1조 1200억이고요. 7월달,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8일이죠. 8일 동안 반대매매 금액이 3,400억. 그런데 2026년도 올해 반대매매 총액이 3조 4천억이에요. 3조 4천억인데 5월달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온 반대매매 금액이 2조 1천억이에요. 그러니까 5월, 6월, 7월 달에 반대매매가 집중됐다는 얘기죠. 반대매매가 집중되는 과정 속에서 신용은 어떻게 됐느냐. 신용은 뭐 양시장 신용, 코스피 시장 신용은 그런대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이미 현저하게 줄어들었잖아요.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가 7조 7천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면 전체 시장 전체 신용 금액이 예를 들어 30조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한 18조, 코스닥 시장이 한 12조 정도, 그 정도의 균형을 맞춰왔던 게 양 시장의 신용융자 수준인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총 신용 잔고가 36조인데 그 중에 29조, 28조 8천억이 코스피 시장에 집중되어 있고 코스닥 시장은 7조 8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량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물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장에 물량이 없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반전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금요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장중시황에 그런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상승 사이드카나 상승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될 거다. 근데 금요일 날 양시장 다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상승 사이드카가. 이런 현상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매매가 없죠. 반대매매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금요일을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좀 출렁거릴 수도 있겠지만 매물 압박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시작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를 보면 전체를 한번 볼까요? 이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준입니다. 시작할 당시에 비해서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상승을 한 상태고 73% 상승했죠.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1%예요. 상승에 주도한 것은 대형 IT죠. 대형 IT가 결국은 여전히 삼성전자 121%, 하이닉스 220%, 삼성전기가 480%,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 이 세 종목이 실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코스피 지수를. 나머지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 지금 7월달 급격한 드랍도 나타났었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전의 시작이 금요일 날 나타났고 올 하반기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시장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주도하는 종목들은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해지겠죠. 여기서 단순히 코스피, 코스닥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과 중형주들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종목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가격이 너무 싸졌다. 기업의 내재 가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다. 두 번째,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업황 자체들이 지금 좋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업황이 좋잖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 수만 해도 한 6, 700개가 돼요.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6, 700개. 간접적으로 확대하면 한 1000개까지 되겠죠. 이들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간극을 메우는 회복하는 과정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3대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들일 거고, 이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돈을 또다시 투자를 해서 그 다음 시기에 돈을 더 벌어들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정부와 삼성과 SK, 그리고 뭐 이제 LG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마찬가지고, 이들 대기업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 돈을 씀으로써 그 돈을 쓰는 게 지출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출이 다른 기업들한테는 매출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좋아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낮아져서 밸류에이션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추가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삼성, 현대, 한화 이런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밑으로 분배를 시키는 거죠. 다른 수많은 기업들한테 골고루 전이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인 거죠. 이거를 그동안 그냥 단일 기업별로 자체적인 어떤 프로젝트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했다면, 지금은 정부와 힘을 합쳐서 이참에 세계를 한번 정복해보자, 세계 시장을 한번 장악해보자 라는 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의 첫 번째는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 돈을 쓰는 그 자체가 하위 기업들한테는 매출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 매출로 발생되는 게 물론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막 그게 엄청나게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죠. 순차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사슬고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은 정부와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 금액을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매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매출로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곧 성장이잖아요.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뭐다? 주가 상승의 원동력 무조건 성장이에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주가를 올리느냐 마느냐예요. 지금 현재 성장을 하지 않고 나는 매년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억씩 매출을 올리고, 1,000억이 너무 작나요? 1조씩 매출을 올리고 매년 1,000억씩 돈을 버는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동안 매번 똑같이 이 정도 번다.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적절 손해도 안 보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고 이대로 그냥 계속 돈을 번다. 이게 뭐냐? 이 가치주예요. 이런 기업의 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느냐?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잖아요. 돈은 잘 벌어. 회사의 내재 가치는 좋아지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어떤 재료가 탁 물리잖아요. 그럼 한 10년 동안 안 움직이다 한 방에 그냥 게임 끝나요. 한 방에 10배, 100배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기업들이. 그러나 시장에서 핫한 어떤 움직임들을 받지 못하죠. 그 10년 내에 한 번 움직일 거를 기대하고 그냥 계속 주식을 사모으면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장이라고 하는 동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통신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된 거예요.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회사들 다들 특징이 뭐예요? 안정적인 매출. 경기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매출. 그게 바로 필수 소비재예요.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세상의 트렌드와 같이 가는 기업들, 어떤 이슈가 맞물렸을 때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여주고, 그거를 우리는 기대하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성장이다. 성장의 첫 번째 척도는 뭐냐? 매출의 증가인 거죠. 이익률이 높다 낮다는 그 이후에 매출이 일단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수많은 하위 기업들로 하여금 매출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업황은 좋죠. 현재 기존의 업황도 계속 좋아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 그래서 기업 가치가 낮아졌어. 그런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 되는 게 아니라 원위치 이상, 그 이상부터 본격적인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근데 종목들이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압도적인 규모를 가진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1조 기준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5천억에서 3, 4조 정도까지의 기업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 기업들은 기본적인 내재 가치도 좋아요. 밸류에이션도
좋아요. 낮아요. 지금 현재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매출 신장이나 기술력이나 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포진돼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이런 회사들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상반기에 뭐가 움직였다고요? 상반기에 세 종목이 움직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물론 LG이노텍도 움직였어요. 요 종목만 움직였지 시장이 움직였나요? 시장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하반기는 어떻게 된다?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상반기에 세 종목, 네 종목이 움직였다면 하반기는 30개, 40개 혹은 50개, 100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3,000개 종목이 다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근데 상반기보다는 종목 수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상승률은 상반기에 보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보다 더 커져요. 근데 더 커지더라도 시장 전체에 시장 전체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여기서 2배, 3배, 10배가 올라도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요. 표시도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식중독 걸려가지고 아직도 막 식은땀이 줄줄 흘리고 그래서 목소리도 좀 좋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침에 뭐 잠깐 붙었다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어디다?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매매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고, 그런데 이들 종목들이 지난 5월, 6월, 7월 동안 급격하게 드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돈이 있으신 분은 더 사시면 되고요. 돈이 없으신 분은 잘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팔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 잡고 반전이 자리 잡고 다시 이제 시장이 뭔가를 도모하는 상황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그때 가서 조금 더 유리한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